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훈현 프로 구단은 지금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14번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돈규 기자 인터뷰에서 그가 겪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 그 소감과 소회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2016년 4월 총선 조훈현 구단이 한국당 비례대표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다. 그가 왜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가? 그가 비례대표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가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론은 그 자신도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비례대표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한국당은 그를 비례대표로 영입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2016년 4월 총선의 선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당이 어떤 진영을 갖춰야 되는 것, 됐어야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해 2016년이 박근혜 우파 정권에 대한 좌파의 험악한 공격이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내내 좌파는 정권 흔들기를 했습니다. 2013년 말의 코레일 불법 파업, 그리고 2014년 봄부터 시작된 세월호 선동,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파동, 박근혜 청와대를 직접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 말에 대규모의 민중 대봉기, 대궐기, 백남기 사건이 터진 그 대규모 완전히 해방구로 만들었던 불법 폭력 시위 사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 5개월 후에 4월 총선이 치러진 것입니다. 좌파는 2016년을 박근혜 공격에 대한 정말 클라이맥스로 삼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탄핵 사건으로. 자,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좌파의 흐름을 주시하고 전략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총선 때 한국당의 특히 비례대표, 선출직은 현장에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어 돌아와야 되니까, 하지만 비례대표, 결과적으로 17명이 선출이 됐는데, 비례대표 17명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그리고 어떤 이 좌파의 하이에나 공세로부터 이 정권을 지켜내는 결사대, 사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로 포진을 시켰어야 됩니다. BC 400여 년 페르시아 왕국의 수십만 대군의 침략을 받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300인의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물론 자신이 선봉에 서죠. 그 결사대가 선봉에 서서 페르시아 대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자, 그런 어떤 이 박근혜의 300인, 이런 것을 비례대표로 활용을 했어야 된다. 단순히 무슨 금배지 17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9명, 남성 8명, 대단히 그 비례대표의 문도 좁았습니다. 800여 명이나 지원을 해서 알려진 것만 경쟁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아니 바둑계를 대표하는 프로기사가 왜 비례대표 의원이 돼야 됩니까? 자, 그러면 뭐 농구, 야구, 축구, 골프, 영화 다 하나씩 비례대표 의원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둑도 스포츠의 한 종목이니까 문화체육 분야를 아우러서 한 명 내지는 두 명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정을 했어야죠. 저는 조은현 구단이 한국 바둑계를 포함으로 해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바둑 문화를 확산하고 그의 그 프로 구단이 될 때까지의 치열한 인생 역정,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 그의 실력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저 자신도 대단히 인정을 하는 프로페셔널한 한국인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다릅니다. 그가 왜 비례대표가 돼야 되느냐? 저는 당시에도 납득이 안 됐고 지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이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은현 구단의 묘수와 패착이라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 묘수. 한국인에게 김연아만큼이나 많은 즐거움을 줬던 프로 바둑기사 구단 조훈현의 묘수. 첫 번째, 그는 5살 때 바둑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2년에 최초로 구단이라고 하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1989년에 중국의 바둑기사를 누르고 5전에서 3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대단한 국위를 선양한 것이죠. 꼭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많은 후진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창호 구단, 그의 말대로 이제는 그가 가르친 제자가 그의 모든 타이틀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 후진 양성, 이런 면에서 그는 대한민국에 많은 공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공은 정치의 영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무태에 오른 물고기 같았다. 얼마나 정치가 자신에게 맞지 않았으면. 그러나 제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럴 거라는 걸 몰랐나? 비례대표를 맡지 말았어야지. 그가 얘기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첫째, 무조건 자기가 생각이 달라도 당론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스타일이 정치와 전혀 맞지 않았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의 명견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정치적으로는 더 나았을 것이다. 물론이죠. 왜냐? 그는 좌파 세력의 공세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사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 것이 바둑진흥법의 제정인데 예를 들어서 바둑의 날을 만들고 바둑 경기장을 조성을 하고 바둑계를 지원하는 내용. 그러나 그것은 바둑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지 않아도 교육, 문화, 체육 이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문화나 체육 관련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들어가는 것은 한국당으로서도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여 소진되는 것, 과소비. 그 자신이 조은현 의원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꺼리낌 없이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번째, 바둑에서 진 날에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라려도 우리는 복귀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 자, 이런 복귀의 의미에서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의 비례대표는 정말이지 4년 전에 못했던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의 결사대 300인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워서 2022년 정권을 탈환하는 데 그런 재단에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결사대 300인을 뽑는 심정으로 내년 4월에 비례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경선제로 가든 축제 형식의 제가 얘기하는 슈퍼스타 K 오디션 형식으로 가든 어쨌거나 뽑히는 사람들은 고도의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는 좌파 하이에나 공세로부터 이 우파 세력을 지켜내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스탑시키고 나아가서는 2022년 정권을 탈환해오는 그 엄숙하고 신성한 투쟁에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싸울 만한 능력 있는 사람, 비례대표 금배지 하나를 진검으로 삼아서, 검으로 삼아서, 방패로 삼아서, 투구로 삼아서 전장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현 구단이 예측한 이 한국당에서 뭘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바둑을 이기려면 묘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실수가 적은 쪽이 승리해요. 명국은 묘수가 많이 나온 대국이 아니라 나도 상대도 실수를 하지 않은 대국입니다. 실수를 덜 하는 게 중요하기는 정치도 똑같아요.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잘해서 표 얻는 건 없잖아요.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는 시기죠. 우파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구태를 벗어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총선은 중도층 가져가기 싸움이에요. 그들이 의심을 거두도록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죠. 잘하진 못해도 실수 안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한 거, 한국당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과 조은현 구단과 제가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